일단은 정보가 들어오면 질량이 들어오는 건데, 질량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질량이 차는 것과 질량이 좋은 것, 그러니까 질량이 모자라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차이점, 예. 그거는 어떻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나. 물론 나름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막 좀 혼란스럽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노력에 이어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이 질량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질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질량에 대해서 풀어볼까요? 네네. 질량을 알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대 과학이, 현대 철학이 지금 뭘 만지고 있냐면 질량을 만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질량을 만지냐면 물질 질량을 지금 만지고 있지. 그죠? 그럼 뭐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모든 지금 교육도 예술도 그렇고 전부 다 뭘 만지냐면 물질을 지금 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물질을 만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거든. 근데 이 우주 자체는 전부 다 두 개의 지금 에너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물질 에너지, 하나는 비물질 에너지. 그러면 현대 과학이 지금 어떻게 7천 년 동안 올 동안에 지금 뭘 연구한 거예요? 물질만 연구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물질만 연구한 게 아니고 물질 과학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부 다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13년도 1월 1일 지금 후천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가 왔냐면 일반 지식이 성장 발전한 거죠. 그 일반 지식이 성장 발전하면서 예술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과학도 발전시켰는데, 이 지금 지식의 한계가 바로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 이거는 못 만지고 지금 물질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면 인간의 구성학이 정확하게 나오고 인간의 구성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뭔가가 답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멘토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물질 에너지를 지금 다루지를 않아요. 항상 뭘 다루냐면 비물질 에너지를 다루는데, 이 비물질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신이라는 거죠. 아까 제목에서 얘기했죠, 그죠? 채우는 인간. 인간은 뭐냐면 물질과 비물질 에너지가 동시에 결합돼 가지고 내가 중간에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랬어요. 근데 비유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곧 신이 된 거거든. 그럼 우리가 70% 지식과 물질과 성장할 때는 뭐냐면 전부 다 인간으로 성장했는데, 구천 시대가 왔을 때 미래를 열어갈 때는 인간이 지금 뭘로 지금 성장해야 되냐면 신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법을 만난 사람들은, 내 에너지 질량이 찬 사람들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인간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미래 시대는 뭐라고 항상 얘기했냐면 인본주의라고 분명히 했어요. 인본시대다. 인본시대가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곧 뭐냐면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인간하고 사람하고 물어보면 약간 좀 헷갈린단 말이지.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하는데 정확하게 달라요. 인간은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중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뭐냐면 인간에서 신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이 다 끝났다, 진화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이 됐으면은 뭐가 좀 먹어야 될 양식이 좀 달라요. 인간으로 성장할 때는 우리가 동물적으로 어떻게 그냥 뭐 고구마 캐 먹고 뭐 어떻게 감자 먹고 뭐 멧돼지 잡아 먹고 그냥 동물적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 때가 1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2단계 어떻게 인간이 좀 성장하다 보니까 각 지식을 전부 다 어떻게 세계에서 전부 다 지식을 다 배출해내 가지고 이 지식을 먹고 성장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2단계고 3단계가 정확하게 왔는데, 이 3단계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인간이 지금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이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뭘 한다?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로 교육을 받는 단계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신이 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신이 바로 뭐예요? 비물질 에너지고 내 자신이 바로 신이야.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신들이 지금 먹었던 게 뭐예요? 인간들이 먹었던 게 지식을 먹었으면 지식은 어떻게 돼? 내 영혼에 장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암기하다가 말았어요. 뭐 학습해서 지식을 배웠어. 그럼 전부 다 그냥 내 육신에 머물던 거죠. 그래서 내 두뇌가 엄청나게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뇌를 갖다가 뭐 3%도 다 못 써가다 하는데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기 마련이거든. 근데 인간의 능력을 갖다 최대한 끌어올려고 하면 뭐가 질량이 차야 되냐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 돼요.
내 영혼의 질량이 좋으면 생각의 질이 높기 때문에 생각의 질이 높다는 것은 생각과 더불어서 내 영혼이 결합돼가지고 뭔가 만물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의 질이 짧아요. 왜? 내 영혼에 들어온 게 별로 없어. 그럼 내 생각에서는 뭘 암기해가지고 지식을 막 담았는데 이거 우리가 봐는 기초적인 지식,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을 담았어요. 담았으면요. 이게 뭔가 내 영혼하고 지금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뭔가 지금 작용을 해야 돼. 어떤 작용? AI 작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이 차이끔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선조시대까지 뭐 했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아니 국사든 사회든 간에 일반 지식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일반 지식도 세계에서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2차 대전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식을 전부 다 희생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지식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대한민국에 홍익 인간들이 어떻게 지식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다 먹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지식이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 근데 대한민국 자체를 전부 다 어떻게 자존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 왜? 신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거든. 근데 진짜 질량이 크면 되는데 기운이 크다 이 말이죠. 그릇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좀 쌀 세대만 있으면 처갓집에 와서 뭐 구걸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으면 좋다고.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저거 놈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저거 웬만해가지고 세계에서 들어갔다 문물을 다 안 받아들일 건데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바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6.25 전쟁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 누가 일으킨 거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배하에 설계하에 저게 이루어진 거라. 왜? 지붕 닦아라 하나 없지. 전부 다 싸그리 다 뭉개놔야지만 너가 어떻게 배고파가지고 쌀도 받아들이고 밀가루도 받아들이고 설탕도 받아들이고 오뎅도 덴뿌라 라면도 전부 다 받아들일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작업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타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유엔에서 원조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애 새끼들이 있는데 뭐 주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물기 없으니까 어떻게 유엔에서 어떻게 주는 것 같다 전부 다 원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요거는 우리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지금 필요하냐면 이 당시에 6.25 전쟁 이후에 누가 태어났어요? 1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 홍익인간 1세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성장해야 될 지식은 어떻게 특수한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기술, 문명들이 다 들어와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다 받아들인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몇십 년 어떻게 지식을 많이 주고 성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상식이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답이 아니죠. 지식이에요. 밑바탕 기초를 마련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2012년 10일, 20일 동치까지 먹었던 게 전부 다 뭐예요? 진리,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초 지식을 갖다가 학습한 거야. 왜? 나중에 법이 나올 건데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돼? 어느 정도의 질량을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의 질량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일반 지식이에요. 그러면 30%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은 이게 내 영혼에서 어떤 내공이 만들어졌는가? 내공이 안 만들어져요. 내공이 만들어지더라도 30%짜 일반 지식을 만든 퍽퍽한 밀도와 질량이 없는 밀도가 없다 이 말이죠. 밀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신이 써야 될 힘, 내공의 힘이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선조시대까지 몇십 년 동안에 세계에 있는 지식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내공을 키운 게 아니고 외공을 키운 거예요. 그 외공이 바로 뭐냐면 아사 하는 거 이것도 외공이고 이 격파술 하는 것도 내 육신이 하니까 외공이고 두뇌에서 어떻게 암기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암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도 좀 더 뭘 써요? 내공을 쓴 거예요? 외공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외공을 쓴 거예요. 왜? 육신의 힘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힘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두뇌의 힘을 갖다가 외공이라 하고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내공이라고 착각을 했거든. 아, 저 사람이 내공이 대단하다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뭐 격파술이 좋으면 격파술대로 전부 다 내공. 싸그리 무게가 전부 다 뭐라고 썼어요? 내공. 내공과 외공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했던 거지. 그러면 선조시대까지는 지금 뭘 갖춘 거예요? 두뇌에서 자갈자갈자갈 암비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내가 상대한테 암비한 걸 갖다가 발표하죠. 뽐내는 거죠. 그 전부 다 뭐냐면 외공이라 요리하는 것도 그다음 예술하는 것도 그다음에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장기자랑하는 것도 전부 다 장기자랑하면서 내 외공을 지금 뽐내고 있었던 거지 내공의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일단은 외공이라도 좀 갖추면서 성장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성장 발전이 다 끝났다니까. 다 발전이 끝나니까 뭐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논리와 상식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답으로 딱 고착이 돼가지고 후천시대에 법이 딱 나왔는데 뭐라냐면 우리 옛날에 법 창작 다 했거든. 스님 만나가지고 법문 다 들었거든. 그걸 전에서 법문이라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도 다 담았거든. 그러면 법문도 다 들었고 저리 가야죠. 그 다음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도 다 들었고 어떤 도파에 가가지고 공자 말씀, 맹자 말씀, 택냐 말씀도 어떻게 전부 다 도인들이 하실 말씀이니까 요것도 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 각자 어떻게 성경, 그 다음에 불경, 도경 전부 다 뭘 담은 거예요? 지식. 자기네들은 지식이 아니죠, 그죠? 진리고 법문을 다 담은 거라. 그러면 절에서는 분명히 법문을 썼고 어떤 스님이 법문한다 그러면 다 자중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듣잖아요. 멘토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듣더만은 그 법문할 때 내 유튜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스님이 딱 법문하니까 다 자중해 꼼짝도 안 하고 딱 부동 자세를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뭐 설교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도파의 도인들이 또 무슨 뭐 법문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럼 전부 다 뭘 받아들이냐면 외공의 지식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껍데기 지식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경도 불교도 도교도 한마디의 진리가 없어요. 이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진리라 했고 법문이라 했고 교육이란 이름으로 갖다 답을 딱 냈던 거죠. 이게 바로 상식이 고착되어 있는 거죠.